열악하노. 이번 시간에는 중국 자본시장 최고 권위자이신 전병석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요. 올해 중국의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의 전략에 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경기는 최근 3년간 봐왔던 것처럼 코로나가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12월 17일에 이제 2차 코로나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런이지만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게 1차 확산, 2차 확산, 보통 3차 확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 정부 당국의 생각은 빨리 확산시켜서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이 목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1차적으로 영국이나 서방세계가 자기네 데이터로 예측한 걸 보면 1월 13일이 1차 피크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3일 정도가 2차 피크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소비지표들 같은 경우들은 그 확산의 공포 때문에 이동이 안 되면 당연히 나쁘겠죠. 그럼 아마 1, 4분기 소비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그러나 이제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 선행성이기 때문에 그 1, 4분기 또 작년 4, 4분기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나올수록 이 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선행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 본토 시장도 움직이고 있지만 이 홍콩 시장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콩 시장의 반등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 3월 양회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홍콩 시장 다음번에 시장으로 이제 본토 시장으로 이제 불이 붙어가는 그런 양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일에 이제 GDP 수치 포함한 것들이 나오지만 시장에서 언론에서는 이제 그 지난 분기 또는 이제 12월의 수치에 아무래도 민감하게 되지만 시장은 그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지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작년 4, 4분기 GDP 수치가 2자를 그리거나 심하면 1자를 그리게 되면 오히려 이제 그 2023년에 GDP 수치는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작년 4분기의 수치가 나쁘게 나왔을 때 이론상으로는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지나간 수치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정부의 이게 더 중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중국의 이 코로나 확산, 그래서 확산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피크가 언제 이제 도달하냐, 요걸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수 경기 회복이나 주식시장 회복은 오미크론의 확산 피크, 그래서 1월 중순 그리고 2월 말이나 3월 초 두 시점이 아마 단기적인 변곡점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측 기간마다 다른데,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잡자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1차 피크는 12월 말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농민공들이 이제 귀향을 하게 되는 춘지가 아마 2차 피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농민공들이 다시 이제 귀경을 하게 되는 1월 말 아마 이때쯤을 이제 3차 피크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가면 좋지만 중국에서 공산당 말을 안 듣는 유일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그 예상대로 갈 확률보다는 조금 더 뒤로 보는 것이 안전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그렇지만 중국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미국과 무역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 이 정책의 발표의 구체성을 이제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의 나열로 이제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전통처럼 되어버렸고, 이번 경제공작회의에도 보면 안정이라는 단어 정도로만 썼지 구체적으로 그 안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경제공작회의보다는 경제공작회의 바로 직전에 나온 2022년부터 2035년까지의 그 내수 확대의 이 장기 플랜, 거기에 중국 정부가 하고 싶은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수 확대라고 했을 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내수 확대 3기 플랜에서 보면 첫 번째는 전통 소비의 업그레이드. 그래서 뭐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지원이나 보조가 있는데, 그건 말고 앞으로 중국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서비스 소비, 그래서 의료, 양로, 교육, 뭐 공공위생 이런 쪽이 새로운 이제 중요한 그 소비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를 보면은 이제 중국이 전통적으로 그 해온 것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킨 소위 말하는 이제 공유 경제형 그 온라인 소비, 그 플랫폼 이제 기업들을 활용한 소비들, 이게 세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그 중국이 탄소 중립 가지고서 뭐 전력 대란까지 일으키는 사고를 쳤지만 그 녹색 소비, 그 환경 소비에 대한 것들은 중국이 뭐 시간적으로 지연이 될 수는 있지만 아마 2035년까지를 본다 그러면 그런 녹색 소비 그 네 가지가 중국 정부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이고, 또 중국이 할 수밖에 없는 전통 소비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비스형 소비, 그 다음에 플랫폼형 기업의 그런 공유형 그 소비, 녹색 소비, 그 네 가지에서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방이 지금 양계를 하면서 GDP 성장률을 평균으로 5.5 정도로 잡은 것 같아요. 거의 뭐 3분의 2 이상 되는 이제 지방 31개 성 중에서 성이 대부분 이제 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잡았고, 그러나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할래 하는 것들은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디지털 소비가 이제 크다고 하는데, 과거에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을 보면 지방 정부를 동원한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형 SOC, 토목, 교량, 뭐 이제 철도, 이런 이제 이 사회 간접 자본의 물리적인 이제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했다가,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또 오히려 이제 공급 과잉의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는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기동수처럼 이게 이제 데이터와 관련되는 이제 SOC 투자가 주를 이루고, 그 다음번에 이제 중국이 서비스 소비를 높이면서 필요한 이제 의료나 양로나 교육이나 뭐 이런 쪽의 그 인프라, 이쪽에 이제 투자를 집중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되면 수혜주가 뭐냐고 그럴 때 이게 전부 IT 관련 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내수 IT 기업들도 예전에 그랬습니다만은 교육형 컴퓨터 보급하면서 국내 컴퓨터 회사들이 엄청난 수혜를 입었지만, 중국의 경우는 분명 이제 IT 인프라의 투자가 통신기업이라든지 IT 이쪽 기업들은 엄청난 수혜인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비행기 타고 13시간 가야 되는 그 나라가 중국의 지방 기업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 투자는 심리라고 하는데, 수혜는 분명히 받지만 이익도 나지만 이 중국의 IT 기업들은 전부 미국에 지금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엔티티 리스트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그 장기적인 성장성이나 신기술에 대한 이 투자가들의 염려가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가 뭐 1조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수혜자가 되는 IT 기업이나 이런 기업들이 못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미국의 엔티티 리스트를 포함한 첨단 산업에 대한 규제가, 이것이 이제 중국의 실력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이 주식시장에서 그 실적 호조가 주가로 이어지는 것은 심리적인 압박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고, 그러나 이것이 GDP 수치에서는 투자를 계속 늘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이제 높아질 것 같아요. 중국의 그런 그 데이터나 또 5G 통신이나 이런 기업들에 대한 이제 투자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완화 정도, 또는 이제 중국이 실질적인 기술 개발의 정도가 얼마인지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